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보통 기름값이 이렇게 치솟으면 주식시장이 흔들려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S&P 500은 7,165포인트로 사상 최고가를 찍었고 코스피도 사상 첫 6,600선을 넘었습니다. 유가 급등과 주가 최고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 조합, 역사적으로 딱 3번 있었는데요.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면 지금 좀 긴장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1979년, 2008년, 2022년 데이터를 직접 뜯어보면서 유가 급등과 주가 고점이 겹친 뒤 반복된 인플레이션 재점화 패턴을 분석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현금, 채권, 배당주, 실물자산 비중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시나리오별 리밸런싱 전략 5가지를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서 뭘 먼저 손봐야 하는지 명확해지실 거예요. 결정적 원인은 올해 2월 말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였습니다. 1분기에 브렌트유가 배럴당 118달러까지 치솟았고 4월 초에는 138달러를 넘기기도 했어요. 골드만삭스는 올해 브렌트유 연평균 전망을 83달러로 제시하면서도 Q2와 Q4에 9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브렌트 기준 77.5달러로 보수적이지만 분쟁이 연말까지 장기화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130달러까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와중에 주식시장이 오히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S&P 500은 4월 24일 기준 7,165포인트로 전년 대비 29.7% 올랐고요. 코스피는 4월 27일 사상 처음으로 6,600선을 돌파했습니다. 기름값이 이렇게 뛰면 기업 원가 부담이 커지고 소비가 위축되니까 주가가 빠져야 맞는 건데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미 연준이 금리를 4차례 인하해서 기준금리가 3.5%대까지 내려왔거든요. 올해는 동결 중이지만 이미 풀린 유동성이 주식시장에 돈을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AI 관련 기업들의 실적 호조, 반도체 슈퍼사이클까지 겹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한국도 반도체 수출 호황에 1분기 경제 성장률 1.7%라는 5년 만에 최고 성장까지 더해지면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유가 상승의 부정적 효과를 작년 금리 인하 효과와 실적 호조가 일시적으로 상쇄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느냐는 거죠. 여기서 핵심 변수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바로 고유가의 지속기간이에요. 데이터를 보면 배럴당 90달러 이상이 6개월 지속될 경우 미국 인플레이션이 약 60bp, 그러니까 0.6%포인트 올라갑니다. 120달러 이상이 지속되면 150bp, 1.5%포인트까지 뛰어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가가 90달러 위에 머문 지 벌써 3달째입니다. 6개월 고비를 넘기면 인플레이션 재점화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한국은행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2.5%를 유지하고 있는데 환율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거든요. 만약 미국이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멈추거나 되돌리기 시작하면 한미 금리 차가 다시 벌어지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집니다. 수입 물가 상승, 유가 부담 가중, 그리고 내수 위축이라는 삼중고가 올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증시 최고가를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역사 데이터를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유가 급등과 주가 고점이 동시에 나타난 시기가 과거에 3번 있었어요. 첫 번째가 1979년입니다. 2차 오일 쇼크 때 유가가 배럴당 40달러까지 치솟았는데 같은 시기 다우존스도 사상 최고치 근처였어요.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인플레이션이 14%까지 폭등했고 폴 볼커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습니다. 결과는 극심한 경기 침체였죠. 두 번째는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입니다. S&P 500이 2007년 10월 1565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08년 7월에 유가가 배럴당 147달러라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요. 주가 고점과 유가 고점이 시차를 두고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해 9월 리먼 브러더스 파산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S&P 500이 고점 대비 약 57% 폭락했고 전 세계가 대침체에 빠졌죠.
유가 급등이 기업 원가와 가계 부담을 극한까지 밀어붙인 결과 이미 취약했던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 겁니다. 세 번째가 가장 최근인 2022년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130달러를 넘겼고 그 직전까지 S&P 500은 4,800선에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인플레이션이 9.1%까지 치솟으면서 연준이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S&P 500은 고점 대비 25% 빠졌습니다. 패턴이 보이시죠? 유가 급등, 주가 고점, 그리고 인플레이션 재점화, 긴축, 경기 침체, 이 순서가 반복됩니다. 다만 반대쪽 데이터도 있어요. 공정하게 봐야 하니까요. S&P 500은 유가가 급등한 시점 이후 1년간 수익률을 보면 7번 중 6번이 양수였고 평균 수익률이 24%였습니다. 유가가 올라도 주식이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한동안 더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고유가가 단기에 해소되면 주식시장은 버팁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인플레이션이 고착되면서 긴축의 칼날이 돌아오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돼서 유가가 90달러 위에 계속 머문다면 6개월 기준을 넘기는 건 시간 문제예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시나리오별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5가지 전략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전략, 현금 비중 확대입니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전체 자산의 15에서 20%를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하는 게 안전합니다. MMF나 CMA처럼 하루만 넣어도 이자가 붙는 상품을 활용하세요. 현금은 공포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주가가 20% 이상 빠지는 급락장이 오면 그때 저가 매수할 총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전략, 물가연동 채권 팁스 편입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면 일반 채권은 실질 수익률이 깎이잖아요. 하지만 팁스는 물가상승분만큼 원금이 조정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에 딱입니다. 미국 팁스 ETF인 TIP나 VTIP를 전체 채권 비중의 30에서 40% 정도 편입하는 걸 권고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물가연동 국채 ETF가 상장되어 있으니까 접근이 어렵지 않아요. 금리가 다시 오르는 시나리오에서 일반 채권보다 훨씬 방어력이 강합니다. 세 번째 전략, 고배당주와 배당 성장 ETF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 배당주가 강한 이유가 있어요. 물가가 오르면 기업의 매출과 이익도 명목상 늘어나면서 배당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특히 에너지, 유틸리티 같은 방어적 섹터의 배당주가 유리합니다. 국내에서는 AR이랑 고배당주나 타이거 배당 성장 ETF, 미국에서는 VYM이나 SCHD 같은 배당 ETF를 전체 주식 비중의 25에서 30%까지 가져가는 걸 고려해보세요. 네 번째 전략, 원자재와 실물자산 비중 조정입니다. 유가가 오를 때는 에너지 관련 ETF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금, 은 같은 귀금속과 리츠를 포함한 실물자산 바스켓을 구성하는 게 포인트예요.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의 대표 자산이고 리츠는 임대료가 물가에 연동되기 때문에 방어력이 있습니다. 전체 자산의 10에서 15%를 실물자산에 배분하되 원자재 5%, 금 5%, 리츠 5% 정도로 분산하면 특정 자산 급락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전략, 임계치 기반 리밸런싱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감으로 매매하면 안 됩니다. 규칙이 있어야 해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목표 자산 배분 비율을 정해놓고 어떤 자산이 목표 비중에서 5% 이상 벗어나면 자동으로 리밸런싱을 실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식 목표 비중이 50%인데 55%가 되면 5%를 채권이나 현금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고점에서 자동으로 이익을 실현하고 저점에서 자동으로 매수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오늘 내용은 세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유가 100달러 돌파와 증시 동시 최고가는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 재점화의 전조 신호였습니다. 둘째, 핵심 변수는 고유가의 지속기간이고 90달러 이상이 6개월을 넘기면 위험 구간에 진입합니다. 셋째, 현금 15에서 20% 확보, TIPS 편입, 배당주 비중 확대, 실물자산 분산, 그리고 임계치 기반 리밸런싱 시스템 구축이 지금 해야 할 5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모든 걸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패닉에 빠져서 주식을 전부 팔거나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는 것 둘 다 최악이에요.
지금은 내 포트폴리오의 현재 비중을 점검하고 목표 비중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5% 이상 벗어난 자산이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천천히 조정해 나가면 됩니다. 은퇴 자산을 지키면서 불리는 건 한 방이 아니라 이런 꾸준한 관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영상이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분석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본 영상은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며 영상에서 언급된 모든 수치와 전략은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필리였습니다.